지금까지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나는 또 실패했어라고 되뇌셨나요? 다시 한 번 넘어졌고 역시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책한 적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우리는 전력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면서도 늘 비틀거리는 자신의 발걸음을 보며 부끄러워하곤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은 우리가 그 생각을 진심으로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무능력하고 어딘가 고장났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할 운명이라고 깊이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우리는 정말로 실패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 마음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탐험했던 정신과 의사, 심층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우리에게 다소 충격적인 답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무의식적인 연극에 불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들의 조용한 활동입니다. 이 힘들은 마치 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보호는 숭고한 의미의 보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보호입니다. 공격받기 전에 먼저 짖고 무는 개처럼 우리를 잡고 눈에 띄지 않고 안전한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함으로써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변화하고 두각을 나타내고 세상에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이 모든 행위가 우리 정신세계 안에서는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가장 무서운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이 힘들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친구도, 상사도, 사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일부, 우리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들은 우리가 기억조차 못할지 모르는 삶의 경험들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거절당했던 순간, 수치심을 느꼈던 기억, 비판받았던 경험, 깊은 두려움의 순간들, 어린 시절의 상처, 청소년기의 방황, 말없이 지나간 트라우마,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기대감들이 조각나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숨겨진 조언자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거기 가지마, 위험해.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넌 또 실패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명령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마감 기한을 놓치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관계 속으로 뛰어들고 성공을 눈앞에 두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를 배신하는 걸까요?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이 의식적인 부분과 완전히 무의식적인 부분들로 구성된 내면의 위원회와 같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이 우리의 성장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들은 현상 유지를 선호합니다. 변화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축해온 정체성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성공은 세상에 노출되는 것을, 성장은 외로움을, 빛나는 것은 미움받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닷처럼 우리를 뒤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파괴, 즉 셀프 사보타주를 통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게으름이나 집중력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되고자 열망하는 모습과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익숙해진 모습 사이의 전쟁, 의식의 확장과 그림자의 퇴행적인 힘 사이의 치열한 전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아니, 더 나아가 이 전쟁을 화해로 이끌고 싶다면
우리는 자신의 파괴적인 행동을 단순한 성격적 결함으로 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메시지로, 경고로, 우리 정신세계의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증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융은 우리에게 탈출구는 이러한 내면의 부분들을 억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해법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하고 혼돈을 일으켜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상처받은 어린아이에게 말을 걸듯 우리 내면의 파괴자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내면의 파괴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깊이 탐험해 볼 것입니다. 왜 선한 의도를 가지고도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진에 찍히지도 않고 대화에서 언급되지도 않으며 심지어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거의 모든 결정, 특히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결정에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칼 융은 이 부분을 그림자라고 불렀고 우리 내면의 파괴자는 바로 이곳에 거주합니다. 그림자는 시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합니다. 우리가 억압하고 부정하고 숨기도록 배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자율적인 정신 시스템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두려움, 충동, 트라우마, 불안감, 고통스러운 기억, 용납될 수 없는 욕망, 부적절함에 대한 감정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축한 사회적 이미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이 그곳으로 보내집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처럼 어릴 때부터 치열한 경쟁과 타인의 시선, 즉 눈치를 의식하며 자라온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용납되고 무엇을 숨겨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울지 마, 약해 보여, 불평하지 마, 감사해야지, 너무 잘난 척하지 마, 교만한 거야.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나를 만들어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의 거대한 부분들을 무의식이라는 지하실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스스로 생명력을 얻게 되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수동적인 저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하고 관찰하며 우리 두려움의 언어를 학습하여 마쿠에서 우리의 삶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결정, 더 건강한 관계, 새로운 경력의 기회, 삶의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그림자는 속삭입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넌 실패할 거야. 넌 그럴 자격이 없어. 그리고 최악은 그 목소리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요. 융은 경고했습니다.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니라 원시적인 것이라고. 그것은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원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림자에게 성장은 위험입니다. 성장은 익숙한 것을 벗어나 타인의 심판에 맞서고 오래된 패턴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작고 눈에 띄지 않고 순응하며 지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학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나려 할 때마다 그림자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활성화합니다. 때로는 불안감으로 우리를 마비시키고 때로는 만성적인 미루는 습관에 우리를 내어줍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갈등을 만들고 관계를 끝내고 모든 것을 폭파시켜버립니다. 단지 자신이 통제력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놓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관찰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림자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미루는 결정들, 중간에 포기하는 프로젝트들, 놓쳐버린 기회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맹세하면서도 반복하는 해로운 패턴들 속에서 말입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종종 내면의 파괴자가 지휘권을 잡았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그것이 무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만 우리에 대한 힘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힘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불운, 세상, 혹은 자기 자신의 희생양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파괴자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실은 통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잊혀진 우리 자신의 일부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성공을 고통, 거절, 버림받음과 연관 짓는 걸까요? 어떤 경험이 이런 믿음을 형성했을까요? 어떤 무의식적인 서사가 이 자기 파괴의 연료를 공급하고 있을까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우리 안에는 잔인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우리 정신의 한 부분은 진화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변화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에 따를지 모를 대가를 깊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도 성공이 곧 노출, 심판, 외로움, 심지어 버림받음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문을 넘어서려는 바로 그 순간 무언가에 의해 뒤로 끌려갑니다. 이 퇴행적인 힘, 이 보이지 않는 자물쇠는 성장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메커니즘은 정신의 실존적 위협으로 기록된 깊은 감정적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논리적이고 의식적인 기억이 아니라 주로 어린 시절에 형성된 감정적 각인으로 변화와 고통 사이의 지속적인 연관성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눈에 띄려고 할 때마다 비판을 받았던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마다 무시당하고 기쁨이나 자신감을 보일 때마다 누군가가 다가와 수치심을 느끼게 했던 아이 말입니다. 이 아이는 진정한 나를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다. 나를 보여주는 것은 거절을 부른다. 주목받지 않는 것이 낫다는 무의식적인 코드를 가지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우리가 성인이 되고 상황이 완전히 변한 후에도 계속해서 작동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무의식이 이성적인 논리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연관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고통을 의미했다면 무의식은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것을 간절히 원하더라도 모든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를 그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관계에 들어가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진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등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마다 무의식은 경보를 울립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그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하지만 적으로서가 아니라 수호자로서 말입니다. 상처 입은 수호자이지만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바로 그 부분이 우리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파괴는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조정된 보호의 시도입니다. 우리 정신은 거절의 고통이 정체의 고통보다 더 나쁘다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타인의 기대를 마주하는 두려움보다 더 견딜 만하다고, 반쯤 사는 것이 온전히 사는 것보다 덜 위험하다고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꿈을 꾸면서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시작은 하지만 끝을 맺지 못하고, 간절히 원하면서도 미룰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이유를 항상 찾아내며
반복되는 순환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파괴적인 부분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고통,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조건화의 층으로 형성된 우리 정체성에 숨겨진 조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할 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력으로 이 파괴자를 이기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저항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에게 패배는 다시 상처받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탈출구는 전쟁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융은 우리에게 강력한 열쇠인 적극적 명상을 제시합니다. 그림자를 억압하는 대신 그것과 얼굴을 마주하고 앉는 치료 기법입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메시지를 관찰하며 한때는 단지 증상에 불과했던 것에 언어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할 때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는 더 이상 적이 아니며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협력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통합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증상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그림자가 행동에 나서는지 식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한적인 생각부터 우리의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는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 속 자기 파괴의 암호를 해독해야 합니다. 미루는 습관, 자기 비판, 반복되는 드라마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불운이나 규율 부족처럼 보였던 것이 실은 모든 결정 뒤에서 속삭이는 그림자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기 파괴는 보통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여기서 멈춰라는 표지판을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자리에서 너무나 미묘하고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작동하여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성격과 혼동하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종종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우리가 추진력을 얻기 시작할 때, 마침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순간에 그림자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중요한 무언가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냥 멈춰섰나요? 우리는 변명을 만들고, 잊어버리고, 미룹니다. 나중에 처리할게라는 말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바로 그 순간에 행동하며 그것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는 미묘함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미루기, 갑자기 나타나는 피로, 결정을 앞둔 날 밤에 솟아나는 의심, 발표 전날 밤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불안,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고 싶은 갑작스러운 충동,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가까운 사람과 다투고 싶은 충동.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정당화로 이장한 자기 파괴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패턴을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우리가 어떤 내면의 경계선에 닿을 때마다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안락지대가 끝나고 변화의 영역이 시작되는 보이지 않는 한계선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림자가 일어섭니다. 그것은 확장의 개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장은 위험과 동의어이고 그림자에게 위험은 고통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즉 보이지 않지만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자기 파괴의 가장 강력한 메커니즘 중 하나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입니다. 우리가 시도하기도 전에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 목소리, 우리가 충분히 좋지 않다고, 다른 모든 사람이 더 잘한다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또 실패할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그 목소리 말입니다. 이 목소리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오래된 경험들의 메아리입니다. 통합되지 않은 거절, 비판, 굴욕의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를 익숙한 곳으로 다시 밀어넣습니다. 날 준비가 된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땅에 묶어둡니다. 또 다른 미묘한 증상은 우리가 전략적 자기 파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들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중요한 기회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행사 전날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것, 그 중요한 이메일에 답장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중요한 작업을 피하기 위해 초대를 수락하는 것, 혹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의미한 논쟁에 휘말리는 것, 이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조직력 부족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확히 현재 위치에 머물게 하기 위해 교묘하게 행동하는 무의식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극적인 것은 모든 것이 너무 잘 되어갈 때 갈등을 만들어내는 습관일 것입니다.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무언가가 불안해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우리가 균형에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평온함이 혼돈보다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처럼, 그리고 갑자기 우리는 싸움을 시작하고 문제를 만들고 오해를 유발합니다. 그것은 파괴자가 이걸 믿지 마, 긴장을 풀지 마, 곧 끝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정말로 끝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패턴을 보호장치로 가지고 다닙니다. 파괴하는 보호장치를 말이죠.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약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이 여전히 성공을 고통과 성취를 압박과 평화를 버림받음과 연관짓도록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림자는 성공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오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해서 마쿠에서 조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탈출구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음악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것을 멈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림자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으로 대하는 것을 멈추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탐험할 것입니다. 내 파괴자와 대화하는 것이 그것을 억제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평생을 보냅니다. 우리는 불안감을 거부하고 두려움을 숨기고 악습과 싸우며 특정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 척합니다. 우리는 진화의 길이 이러한 어두운 측면을 극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칼융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것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림자와 싸우는 대신 그것과 대화한다면 어떨까요? 융은 그림자를 제거해야 할 내면의 악마가 아니라 인간 정신에 살아있고 합법적인 부분으로 이해했습니다. 배제되고 무시되고 조롱받거나 처벌받아서 반응적으로 변해버린 부분 말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이상화된 이미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으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존재를 더 많이 부정할수록 그림자는 더 많은 자율성을 얻습니다. 우리의 허락 없이 행동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관계, 프로젝트,
꿈을 파괴합니다. 아기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융은 아무도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숨는 것을 멈출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거부하는 부분에 눈을 들여다보고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을 용기를 가질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의 시작입니다. 그림자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인식하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논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것이 가두고 있던 에너지를 되찾아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위해 융이 제안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적극적 명상입니다.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 전통적인 명상과 달리 적극적 명상은 우리를 무의식의 혼돈 속으로 뛰어들도록 초대합니다. 이 기술은 수용적인 상태에 들어가 이미지, 목소리, 인물 또는 상징들이 꿈에서처럼 자발적으로 떠오르도록 허용한 다음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자신의 그림자와 대화하는 사람으로서 의식적으로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이 상징적인 대화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 마침내 형태를 부여하게 해줍니다. 그림자는 혼돈의 힘이기를 멈추고 내면의 대화 상대가 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미루고 관계를 파괴하고 분노로 폭발하거나 두려움에 움츠러드는 우리 자신의 일부와 마주하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우리는 그 동기가 대부분 정당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합니다. 단지 과거의 기준에 따라 계속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그 연약하고 준비되지 않았으며 두려움에 떨던 아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경청의 순간에 전쟁이 아닌 통합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융이 이해한 대로 그림자의 통합은 느리고 깊으며 종종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우리 자신 안에서 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내면의 적들이 너무 오랫동안 홀로 남겨졌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일단 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보지 않은 척할 수 없습니다. 일단 듣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강제로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활력을 되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 후에 보이지 않는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깊은 안도감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억압되었던 재능, 욕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자기 파괴의 순환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때 우리를 뒤로 끌어당겼던 그 부분이 우리와 나란히 걷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파괴적인 감정 속에는 엄청난 양의 생명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분노, 두려움, 불안, 질투, 수치심. 우리가 피하고 종종 우리의 약점 탓으로 돌리는 이 모든 감정들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날 것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서 고동치며 방향을 기다리는 정제되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에너지를 억압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거의 폭발적인 힘으로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두려움이 있는 곳에 힘이 있다고 말한 의미입니다. 보세요. 우리를 파괴하는 모든 것 뒤에는 왜곡된 긍정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루는 습관은 단지 실패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 또는 성공하고 나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우유부단함은 거절을 피하려는 무의식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면의 전략들은 우리를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이전에 느꼈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너지를 인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창조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은 통합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그 동기를 듣고 그 뿌리를 이해하는 작업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때 우리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었던 에너지가 재구성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마비시켰던 감정적 패턴들을 더 이상 외부의 장애물이나 내면의 실패가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는 정신적 각본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시 쓰는 행위, 방향을 바꾸는 행위가 바로 전환점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는 이해될 때 자기 주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지혜로운 신중함이 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은 감수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불안감은 진정한 겸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때 약점으로 경험되었던 것이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배워온 것과는 반대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감정을 무시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들을 인식하며 사용함으로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파괴자는 우리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신저였습니다. 관심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더 많이 무시할수록 그것은 더 많이 우리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이 부분이 위험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만들었으므로 그것은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기회를 항상 파괴했던 그 부분이 그것들을 만들 가장 큰 능력을 가진 바로 그 부분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을 마비시키는 두려움이 방향이 바뀌었을 때 당신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용기로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두려움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수년간 느껴온 감정적 소진이 단지 자신과 싸운 결과일 뿐이고 이제 힘이 정렬되면서 이 소진이 새로운 종류의 활력으로 바뀔 수 있다면 어떨까요?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는 조각들이기를 멈추고 통합된 전체로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상태에서 진정한 내면의 자유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우리는 더 이상 분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한 부분은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다른 부분은 뒤로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합되고 온전하며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가 종종 실패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깊이 뿌리내린 자기 파괴 행위, 즉 잊혀지고 상처받고 거부당한 우리 자신의 일부에 의해 조종되는 무의식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 부족으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래된 내면의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진정한 장애물은 외부에 있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세상도 시스템도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벌이는 조용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과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배운 모습 사이의 내면의 분열입니다. 우리의 잠재력과 우리의 방어 기제를 만든 트라우마 사이의 전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계속해서 이 부분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침묵시키고 두려움을 억압하고 파괴자를 무시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정신 구조의 일부입니다. 우리 역사의 조각들입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힘도 지닌 조각들입니다. 보호하고 경고하고 변화시키는 힘말입니다. 핵심은 파괴자를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멈춥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를 방해했던 부분들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부분들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심리적 성숙입니다. 우리가 오직 비딜 수 있다는 유치한 환상에서 벗어나 그림자가 우리 전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내면을 향한 여정에